그런데 정말 안녕하신가요? 과제와 시험에 파묻혀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힘들게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봄도 다가오고 벚꽃도 피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항상 집에 박혀서 사시느라 힘들지 않으신가요? 이럴 때일수록 어딘가 멀리 떠나면 좋을 텐데, 그쵸? 그러기 위해서 제가 좋은 여행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남미라는 여행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여행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특별한 여행지입니다. 그런 남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월 달력입니다. 여기 보면은 거의 한 달 가까이 남미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페루를 다녀온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볼리비아를 다녀온 겁니다. 제가 다녀온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비교적 꽤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다녀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상당히 최근 2018년 1월에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남미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지금 남미에 가야 될까요? 왜 지금 가야 하냐면 달력을 보시면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공백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이 두 날에 걸친 날이랑 이 세 날에 걸친 날은 제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냈습니다. 환승을 하면서 근 5일 정도의 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냈는데 비행하는 시간만 상당히 오래 걸리고 이동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길게 여행을 다녀와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대학생일 때, 방학 때, 시간이 있을 때 다녀와야 됩니다. 나중에 취직을 하고 이제 다녀오려면은 휴가를 이렇게 길게 내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인데 근데 왜 또 하필 다른 지역도 아니고 남미에 가야 하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인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방학 때마다 올라오는 유럽, 동남아 사진 지겹지 않으신가요? 색다른 여행지, 그리고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여행지, 예산이 부족해도 갈 수 있는 여행지이기 때문에 저는 남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소주제를 토대로 스피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째, 남미의 자연. 둘째, 남미의 문화. 셋째, 치안과 물가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자연, 문화, 그리고 치안과 물가입니다. 이를 토대로 오늘 제 스피치를 듣고 나면 대학생일 때 한 번쯤 남미 여행을 떠나보는 게 어떨까 하고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소주제인 남미의 자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미는 그 어느 여행지보다도 드넓은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그런 대륙입니다. 제가 구경한 지역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곳은 일반 사막입니다. 모래 사막, 그리고 옆엔 소금 사막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고산지대, 그리고 드넓은 초원이 있습니다. 먼저 모래사막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래사막을 가면 이렇게 높은 언덕에서 샌드 보딩을 타고 내려오면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레저를 즐길 수도 있고 버기카를 타면서 시속 50km 이상의 속도를 달리면서 짜릿한 바람을 직접 맞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오아시스 마을에서 야경을 감상하면서 오후를 나른하게 보내실 수도 있고요. 밤이면 이렇게 별이 뜹니다. 여러분들 남미에 가시게 되면은 이것을 사진이 아닌 두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합성이 아닙니다. 또 남미에는 소금 사막이 존재하는데 소금 사막이라고 하니까 좀 어떤 것인지 생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소금으로 이루어진 사막입니다. 여기가 다 소금이고 이렇게 물이 차지 않을 때,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거의 빙하 위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고 이게 다 소금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춥지도 않고 아주 좋은 여행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이제 물이 찼을 때인데 하늘이 이렇게 완벽하게 비칩니다. 위에 구름물도 완벽하게 비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닌가, 구름에 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사진도 덤으로 얻어가실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고산지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남미 대부분이 고산지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름이 땅에 가까이 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름다운 광경을 보실 수가 있고 이건 이제 고산지대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어떤 토양들의 성분의 특징들로 인해서 무지개색 산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재밌는 광경들을 보실 수 있고요. 또 남미 대부분의 지역들이 드넓은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드넓은 초원을 달리다 보면은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여행을 할 수 있고 초원을 달리다 보면은 이렇게 외계인들이 남겼다고 믿어지는 나스카 라인이라는 재밌는 문양도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미의 자연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남미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인데 남미는 아주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신대륙이 발견되기 이전에 남미에는 아주 오래된 잉카 문명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유럽이 침략을 해서 식민지화를 시킬 때 원주민들이 산속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산속으로 도망가면서 지금 여기가 상당히 높은 산인데 이런 사원과 마을을 이루면서 이 위에서 얼마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돌을 옮겼는지는 아직도 불가사의로 남아있고요. 그 외에 식민지화된 지역은 원주민의 문화와 유럽의 문화가 섞여서 아주 독특한 이런 건축 양식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남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이 드렸던 거고, 다음으로는 남미 여행에 있어서 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치안과 물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남미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치안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범죄가 가장 많고 뭔가 위험한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여행을 가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제가 직접 가본 남미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렇게 주요 길거리 거의 한 100m마다 경찰이 한 명씩 순찰을 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고, 또 주요 관광지나 유적 등에는 훨씬 더 많은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또 단체 카카오톡방이나 어떤 SNS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한국인들끼리 네트워크가 상당히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바로바로 즉각적인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이런 분들과 함께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동행하면서 다니면은 충분히 어렵지 않게 남미를 여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남미는 물가가 상당히 싼 편인데요. 호텔스닷컴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 호텔이고 베트남 호텔, 페루의 호텔을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이 다 3성급 호텔에다가 평점도 비슷한 호텔을 골랐는데 상당히 많은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다 비슷하게 그렇게 체감을 했고요. 제가 동남아도 몇 번을 다녀왔는데 거의 동남아보다도 싸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더라 라고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다른 대륙보다 저렴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미의 자연, 남미의 문화, 물가와 치안, 그러한 소주제들을 바탕으로 남미 여행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남미에는 모래사막, 소금사막, 고산지대, 드넓은 초원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 경관이 있고, 잉카 문명과 유럽 문명이 결합해서 독특한 양식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히 안전한 치안과 물가를 자랑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좋은 여행지들도 많이 존재하지만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을 텐데, 그중 남미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해방감과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한 번에 해방시키고 자유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남미 여행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